와, 얼탱 유머. 뽑으면 우는 식물은? 딱 뽑으면 우엉. 네.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네. 사실 과학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적은 에너지로 시원하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식품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궤도입니다. 예. 야, 사실 오늘 캠핑 느낌으로 갈 거다 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잔디 지금 보시면 PVC고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네. 완벽히 조작된 자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경 쓴 공간에 온 이유가 있죠. 오랜만에 이분 모십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진짜. 네. 오늘 공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여기 솔직히 말을 해야 되나? 일단 천정고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네. 느낌. 근데 교수님 얼마 전에 셜록 현준에서 네. 산토리니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와, 올 초에. 산토리니는 어떠셨어요? 약간.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마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는 산토리니인 것 같아요. 마을 중에 탑이다. 네.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제일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재료가 좀 어느 정도 통일돼 있고 예. 경사대지에 마을이 만들어져 가지고 윗집이 아랫집의 지붕을 테라스처럼 쓰고요. 이렇게 내려오게. 네, 테라스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이 되게 거미줄처럼 복잡해가지고 뭐 그 안에 다니면 전혀 지루할 틈이 없고 모든 코너가 다 다른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덥진 않나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네, 거기가 되게 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집 안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해요. 그것도 어떤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 것 같고 에어컨 예. 없던 시절에도 시원했을 것 같아요. 왜요? 벽 두께가 두꺼워요. 아, 왜냐면 거기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성 기후라서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햇볕이 되게 장렬하는 곳이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도 좀 시원하고 일교차가 좀 심한데 이제 두꺼운 벽으로 돼 있는 게 낮 시간 동안에 해를 받았다가 밤에는 열을 방출하니까 밤에는 또 추울 때는 괜찮고 야, 모든 걸 다 하얀색으로 칠을 해놨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것도 있고. 반사율이 높으니까. 야, 대단합니다. 역시 그 당시에는 이제 유현준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셨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없겠지. 그 당시에 건축가라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냥- 누가 한 거예요?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다. 빅데이터가 쌓여서 조금씩 발전한 거죠. 좋습니다. 네. 산토리니처럼 약간 과거에서부터 그런 더위를 피하는데 특화된 설계된 도시나 어떤 건축 방식 네. 이런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 더위를 대응할 때에는 건축 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습도가 높은 동네냐 아니면 습도가 낮은 곳이냐. 습도가 낮으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좀 덜 좀 불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그렇죠. 근데 습도가 낮으면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또 문제죠. 그래서 중동 지역 같은 데에서 더운 날씨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좋은 방법은 일단 벽 두께를 아까 말한 대로 두껍게 한 거하고 네네네. 또 하나는 윈드 스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 굴뚝같이 이렇게 높은 타워를 만들고 이게 지표면의 바람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굴뚝 같은데 위에 바람이 빨리 지나가면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아래에 있는 공기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뜨거운 공기를 그냥 빨아내는군요, 위로.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시원하게 그늘에 차가워진 공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천연 에어컨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뭐 건축 같은 것도 동서양의 차이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서양 쪽에서가 습도가 좀 낮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겨울이 비가 내리고 여름이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방충망 같은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러네요. 유럽에는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려서 예. 거기는 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집안이고 물이 밑으로 배수가 잘 되니까 웅덩이도 없고. 그럼 모기가 사실은 번식가 굉장히 어렵죠. 네. 웅덩이에서 이제 그렇죠. 자라야 되는데 네. 애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에 가시면은 이게 방충망도 없고 여름철에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제 중동 지역이 오히려 덥죠. 근데 극동아시아 우리가 속한 지역이 여름에 엄청 덥고 습하죠. 장마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더 더운 데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가 발전을 해서 온돌이 있는 거고 일본은 온돌을 쓰면은 얘네들 구들장이 내려앉거든요. 지진이 많으니까. 그냥 온돌을 못 쓰고 대신에 거기는 되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다다미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점점 기후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도 추웠거든요. 네. 오늘은 또 더워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전의 과거에는 우리가 이 지역은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야 돼 네. 그랬는데 정말 하루하루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떤 건축이 나타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점점 실내 공간의 비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부랑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후의 공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마당 같은 공간이었잖아요. 야외 공간. 근데 지금은 마당 대신에 우리는 거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당을 그럼 집 안으로 들여온 거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마당을 들여오고 싶은데 네. 좀 작게 들여와가지고 어디? 아파트다 보니까 좀 작아요. 네, 거실이 네, 작죠. 아쉽다. 마당이 크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점점 공간은 실내화가 돼갈 것이고 실내 공간이 커지고 현대인들은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야외 활동 자체가 좀 줄어들 줄어드는 것이다. 거죠. 네,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야, 근데 그러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비용이 야외 엄청 공간은 들죠. 원래 있는 곳인데 그렇죠. 요 안쪽 공간의 환경은 습도도 맞춰야 네, 되죠. 그렇죠. 어떤 공기를 굉장히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그렇죠. 거고 온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과학 기술이 해결할 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에어컨이죠. 에어컨 자체가 원래 인간의 온도, 인간의 습도 요거를 유지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재밌는 게 처음에는 종이에 잉크가 너무 번지니까 요게 이제 못 쓰게 돼버리니까 공장을 계속 돌리려고 이렇게 개발한 습도 조절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2년에 뉴욕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캐리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에어컨이잖아요. 그쵸. 이게 과학자 이름입니다. 이분이 인쇄 공장에서 습기 때문에 종이 잉크가 계속 번지니까 이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인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를 좀 습도를 낮추는 기술이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공간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식 에어컨 시스템.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더운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당연히 에어컨. 이게 뭐 습관처럼 야 에어컨 틀어. 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완전 대중화가 된 건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원한 에어컨이 주는 감각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는 맞아요. 참을 만한. 옛날에는 에어컨 안 틀었어요. 저도 어릴 때 있었는데 잘 안 틀었어요. 여름은 땀을 흘려야지. 맞아. 그리고 부모님이 엄마 에어컨 틀면 안 돼? 그러면 야 샤워하고 와. 그래서 아니 있는데 안 틀어. 그래갖고 그럼 왜 샀을까 이런 고민을 한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온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것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네. 일단 우리가 체감 온도, 실제 온도보다 내가 더 덥게 느끼거나 더 시원하게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온도, 계속 이야기한 습도, 그 다음에 뭐 공기의 흐름, 복사열, 뭐 여러 요소가 영향을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도를 떨어뜨린다. 요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더워도 야 불쾌해, 온도 떨어뜨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어컨이 더위를 없애줬지만 이 과학 기술이 동시에 더위에 너무 예민한 인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에어컨의 보급 때문에 좀 바뀐 건축 구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나요? 많죠. 일단 제일 큰 거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거죠. 두바이 같은 데가 대표적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기에는 조건이 안 되는 기후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막 기후 아닙니까? 네, 완전 사막인데 거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에어컨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아예 에어컨 덕분에 도시 자체가 생겼다. 네, LA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도 대표적이고. 이게 좀 약간 과도해지는 게 근데 두바이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스키장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눈 뿌리고 스키 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초현실적으로 인간이 이 정도로까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일종의 과시가 되는 공간이 되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거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수영장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영장에 물이 빨리 증발해요. 그런 데는. 그럼 진짜 물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그것도 결국 다 에너지인데. 다 에너지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언제 핵류가 완성됩니까? 그게 맨날 너무 25년 후야. 원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식당 가면요. 곧 나옵니다. 15분만 기다리시면 자리 나옵니다. 근데 15분 기다리는 팀이 20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빨리 되기를 좀 소망을 하죠. 최대한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무한한 청정 에너지 너무 좋죠. 신재생이 네. 너무 좋은데 이거를 다 가져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국가마다 이거가 잘 먹히는 국가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가로가 좁은 국가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결국은 건축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할 문제들이고 네. 사실 과학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적은 에너지로 시원하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식품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오. 시원함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바로 짠! 네, 삼양식품의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 일종의 에어컨 비빔면입니다. 네. 야, 이게 색상도 기존의 비빔면들과는 좀 다르게 좀 민트색입니다. 예, 민트색입니다. 민트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저는 좋아합니다, 민트. 다시 할게요. 아니, 안 좋아하셔도 돼, 안 좋아하셔도 돼, 안 좋아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민트 맛은 아닙니다. 딱 이걸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죠?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와, 얼탱 유머.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렁. 웃긴데? 안 춥고 웃긴데요? 뽑으면 우는 식물은 딱 뽑으면 우엉. 아, 네.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네. 요 아래쪽에는 좀 또 이런 게 있네요. 또 이거는 그런가 보다. 쿨링 시트. 이거 보통 붙이거나 이래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목이나 뭐 이마나 아. 좋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기존의 비빔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것과는 좀 차별화돼서 청량하면서 시원한 이걸 먹다 보니까 에어컨을 꺼도 괜찮을 정도.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야,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그럼 바로 끓여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됐나? 물이 좀 끓은 다음에 넣어야 되죠.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긴 한데 끓을 때 넣을까 전에 넣을까 그거 있었잖아요, 논란. 대조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때문에? 통제 가능한 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끓고 나서 넣는다는 건 100도에 넣는 건데 끓기 전에 넣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럼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통제 변인 때문에 아 근데 끓기 전에 면을 넣어도 넣으면 안 불어요. 안 불어? 안 불어요. 네. 그래? 거의 차이 없어요. 오. 싫어해봐, 안 비슷해요. 내가 진짜 어떤 음식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다 진짜. 네, 그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네.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 야, 지금 저는 일단은 스프가 2개 이상 들었다. 좀 실에 올라갑니다. 네. 면이 되게 가는데? 면이 얇아요. 맛이 잘 밴다는 뜻이죠. 어. 이건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이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보다 5배가 더 시원한. 네, 한번 좀 강조해서 맛을 보라는 뜻이죠.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 살살 풀린 정도, 여기서 한 20초 정도 더 있다가 빼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찬물로 급속히 식히는 급속하게. 게 제일 네. 중요하죠. 좋습니다. 한번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면을 잘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탱글탱글한 네, 맛이 나지. 탱글탱글하고. 야, 내가 진짜 미슐랭 식당 가도 이 정도로 긴장하진 않았던 것 같아. 계속 빼보고. 야, 김치 향이 나는데? 그렇죠. 음. 네, 김치 후레이크가 들어가서 근데 냄새가 좀 좋다. 음. 한번 맛을 보실까요? 아 진짜 엄청 기다리시네 진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야?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네. 시원해지려면 차가운 걸 먹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맵탱 비빔면, 이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큐베브 페퍼입니다. 이 특별한 후추가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준다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서로 면이 연결돼서 또 로맨스 영화에서나 볼만한 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뒤에 뜨겠습니다. 어우, 잡아줘요? 한번 조금.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다른 맛. 뒤에 톡 쏘는데? 이 큐베브 페퍼가 혀 안쪽에 이 통각 수용체를 싹 자극하고 지나간대요. 그리고 시원해 진짜. 네, 이 에어컨 비빔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많이 완전히 얼음 동굴 된 듯한. 그러니까요, 약간 신기하다. 물 마셔보자 알지? 네. 먹고 나면은 이 화한 느낌이 더 강해져요.
아 이게 큐베 페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다큰 느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물을 딱 먹으면 닿았던 부분도 약간 화한 게 있어요. 이 매운맛도 그냥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화한 매운맛?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또 화하고 막 톡 쏘고 이런 게 약간 뭐 마라 느낌이거나 약간 민트 느낌일 수 있는데 그거랑 또 달라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신기한 매운데 맛이야. 시원해. 왜냐면은 매운 걸 먹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캡사이신 같은 것들이 우리가 먹는 순간 그 맛이 약간 더운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체 결합을 하면은 우리는 마치 체온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거든요. 네. 왜냐면 뇌가 체온이 올라갔다. 체온을 내려야 된다 해서 이제 땀을 내는 거니까. 아.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민트가 그 반대인 거죠. 민트는 먹으면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뜨거운 요리에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고 차가운 것에는 민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트 아이스크림은 있는데 민트 국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요게 분명히 매콤합니다. 캡사이신 계열일 거예요 아마. 고추니까.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갔다고 느끼는데 그 뒷맛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큐베오 페퍼 때문에 다시 쿨링하는 느낌이 드니까 체온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그 갭이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맛이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김치가 씹히네. 김치 맛해서 이제 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식감이 있네요. 네, 식감이 있네. 아삭아삭한 아삭아삭하네요. 소리가 들려. 수분이 많은 오이나 양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화해. 저는 이거 진짜 돈 내고 사 먹을 것 같아. 비빔면 또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 비빔면이거든요. 아, 저희 집에서도 항상 딴 요리 할 때는 저 안 시키는데 비빔면 끓일 때는 항상 저한테 맡기거든요. 잘하셔서. 딱 루틴이 있어요. 어떤 그릇에 해야 되고 끓는 물에 넣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건 되게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야, 재밌는 게 약간 이 쿨 스파이시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비빔면류, 비빔라면 중에서는 이런 끝맛은 처음이에요. 난 모든 음식 중에 이런 것만 처음인 것 같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네. 근데 매콤달콤 새콤한 고추장 소스랑 김치, 야채 요리가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 높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그 표현이 맞는 거야. 입체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스펙트럼이 뭐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 단 음식은 단 음식 이건데 근데 맵고 시원한 이 스펙트럼으로 양쪽 끝으로 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딱 그런 느낌이 입안에 공간감이 느껴지는 맛이야. 교수님하고 딱 어울리는 라면이네요. 내 입 안에 구조가 이 정도 비어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이 표면들이 다 이렇게 시원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 표면들의 질감이 좀 느껴지는 느낌. 사실 오늘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게 뭐 시원하다, 뭐 더위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에이 뭐 과하지 않나? 아니 무슨 비빔면 먹고 뭐 에어컨 이랬는데 맞아. 약간 오싹오싹해요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원래 드셔보시는 분들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름에는 가장 어울리는 비빔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2시간 정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결국에는 먹어보고서 근데 그게 기대 이상이었던 거가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음식 먹고서 내 내장에 공간감이 느껴지는 음식은 처음인 것 같다. 지금 아까는 입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목구멍하고 위장까지 다 느껴져요.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계속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이거. 하여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름에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을 고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라면을 한번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